오늘은 2026년 3월 넷째 주 기준으로 글로벌 AI 산업의 큰 그림을 6개 축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델 경쟁을 넘어서 AI 팩토리와 에이전틱 AI OS 운영체제가 어떻게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지능의 원천, 컴퓨팅 기반, 물리적 실행, 에너지 인프라, 거버넌스와 보안,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제6의 축까지 총 6개의 관점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각 축마다 주도 기업과 주목할 기업들의 최신 흐름을 짚고 병목과 리스크를 함께 정리하여 투자와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1의 축인지능의 원천은 데이터와 모델, 즉 AI가 똑똑해지는 데 필요한 지적 자본이 모여있는 층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수집과 정제, LLM과 옴니 모델, 국가별 소버린 AI, 그리고 금융제조 헬스케어 같은 산업 특화 모델이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파라미터를 키우는 것보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어떤 작업에 맞게 학습시키느냐가 모델 간 성능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규제와 데이터 주권 이슈로 인해 글로벌 공용 모델뿐 아니라 국가 지역별 소버린 AI 인프라의 중요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능의 원천을 이끄는 주도 기업들은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딥마인드, 메타, 그리고 딥시크와 같은 상위 LLM 공급자들입니다. 오픈 AI는 GPT 시리즈와 5계열 모델을 중심으로 3월에도 연속적인 버전업과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며 여전히 LLM 업계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 계열 모델을 통해 긴 컨텍스트와 고급 추론 능력에 집중하며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용 LLM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계열, 그리고 딥시크의 추론 특화 모델들은 각각 멀티모달 처리, 오픈소스 생태계, 저비용 고추론이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기업들로는 미스트랄 AI, xAI, 알리바바의 QN, 다양한 스타트업 LLM들, 그리고 이를 집계하는 플랫폼들을 들 수 있습니다. 미스트랄 AI는 경량이면서도 성능이 좋은 오픈소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LLM 도입 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xAI의 그록 모델은 실시간 정보 연동과 자유로운 응답 스타일을 강점으로 대화형 에이전트와 소셜 서비스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QN 계열 모델은 중국 및 아시아권의 소버린 AI와 산업 특화 수요를 겨냥하며 현지 규제와 언어 환경에 맞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스타트업들이 의료, 법률, 제조 등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LLM을 출시하며 수평형 범용 모델에서 수직형 특화 모델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능의 원천에서 가장 큰 병목은 데이터 주권과 규제 이슈입니다.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산업별 규제 강화로 인해 데이터를 마음대로 모으고 학습시키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LLM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마케팅에서 주장하는 숫자와 실제 현장 성능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사용자는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위 LLM이 소수의 빅테크에 집중된 구조도 리스크입니다. 가격 변경, 정책 변경만으로도 다수 기업의 사업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소버린 모델과 오픈소스 모델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제2 축인 컴퓨팅 기반은 AI 연산을 실제로 수행하는 하드웨어, 즉 AI 공장을 움직이는 엔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GPU와 LPU 같은 AI 가속기, 각 클라우드 업체가 설계하는 ASIC, HBM4로 대표되는 고대 역폭 메모리, 그리고 CPU 기반 광통신 네트워킹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6년 현재의 특징은 단일 GPU 성능 경쟁을 넘어 렉과 팟, 나아가 전체 AI 팩토리 수준의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핵심 경쟁 포인트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플랫폼과 다이나모 추론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많은 토큰을 얼마나 싸게, 얼마나 적은 전력으로 뽑아내느냐라는 새로운 좌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기반의 주도 기업은 단연 엔비디아이며 여기에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업체,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가 함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GTC 2026을 통해 베라 루빈 플랫폼을 공개하며 7개의 칩과 여러 렉팟 구성, 그리고 에이전틱 AI용 슈퍼컴퓨터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GPU, CPU, 네트워크, LPU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프리필과 디코드 과정을 분리하고 토큰당 전력 효율과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삼성전자는 HBM4를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를 공급하며 베라 루빈과 차세대 AI 칩의 필수 파트너로서 핵심적인 공급망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베라 루빈 기반 렉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대형 고객들이 손쉽게 차세대 AI 팩토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주목할 기업으로는 네비우스 그룹, HP, 그로크, 그리고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조직을 들 수 있습니다.
네비우스 그룹은 메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딜을 체결하며 베라루빈 기반 초대형 AI 팩토리를 실제로 구축하는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HPE는 베라루빈 플랫폼을 통합한 렉파 시스템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서버 스토리지 강자의 위치에서 AI 팩토리 인프라 공급자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로크는 LPU라는 독자적인 칩으로 아주 빠른 디코드, 즉 토큰 생성에 특화된 가속기를 제공하며 베라루빈과 결합된 이기종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회사 이미지를 넘어서 베라루빈 ESX와 다이나모 같은 소프트웨어 레퍼런스 디자인을 통해 AI 팩토리 OS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자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기반에서 가장 큰 병목은 칩과 HBM 공급 부족입니다. 베라루빈과 HBM4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폭증하면서 향후 1에서 2년간은 서버를 주문해도 제때 받기 어려운 공급망 병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력 밀도와 냉각입니다. 렉당 수십에서 1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고밀도 렉은 기존 공냉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액체 냉각을 전제로 데이터 센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중심의 수직 통합 구조가 심화되면서 생태계가 한 회사의 기술 로드맵과 가격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클라우드와 대형 고객들은 자체 ASIC, 대체 가속기, 오픈소스 스택을 통해 탈 엔비디아 옵션을 평행하게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3의 축인 물리적 실행은 에이전틱 AI, 로봇을 포함한 피지컬 AI, 그리고 산업 전체의 AI 전환을 말합니다. 이 축에서는 모델과 칩이 실제 공장, 물류센터, 에너지 설비, 데이터 센터 운영에 어떻게 녹아드는지가 핵심 관찰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AI 팩토리 개념은 토큰을 찍어내는 추론 공장이 곧 새로운 형태의 제조 설비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드와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AI가 실제 로봇과 설비를 움직이고 에너지와 자재를 사용하는 단계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실행 축에서는 엔비디아, 구글 클라우드, 네비우스 그룹, HPE와 같은 인프라 클라우드 기업들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베라루빈 기반의 렉과 팟, 그리고 슈퍼컴퓨터 설계를 통해 에이전틱 AI 워크플로우를 실제 데이터 센터와 산업 현장에서 돌리기 위한 표준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이러한 베라루빈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제조 금융 게임 콘텐츠 산업 기업들이 직접 하드웨어를 소유하지 않고도 AI 팩토리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비우스 그룹과 HPE는 대형 고객과 함께 실제 데이터 센터와 산업단지에 베라루빈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물리적 실행의 대표적인 레퍼런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기업으로는 에너지와 인프라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그리고 다양한 제조 데이터 센터 운영사를 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전 재가동을 통해 확보한 전력을 AI 데이터 센터에 연결함으로써 물리적 인프라와 AI 팩토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대표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와의 SMR 협력을 통해 향후 수년간의 AI 전력 수요를 대비하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 산업단지의 에너지와 AI 워크로드를 통합 설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용융염 원자로와 사막형 데이터 센터를 결합한 기가와트급 캠퍼스 비전을 통해 열 공간 전력이 모두 다른 유형의 물리적 AI 인프라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많은 제조사와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은 로봇, 자동화 설비, AI 운영 시스템을 결합한 AX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AX란 AI 전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범 사업을 통해 공장 전체를 AI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을 실제 경영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 실행에서 가장 큰 병목은 운영 복잡도입니다. 수십 개의 모델과 수많은 에이전트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스템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한 피지컬 AI와 에이전트가 실제 설비와 재무 시스템까지 제어할 경우 단순 소프트웨어 버그가 아니라 실제 재산 안전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큰 리스크입니다. AX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IT 부서, 설비 부서, 생산 부서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조직은 새로운 기술보다 변화 그 자체에 더 저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술 도입과 동시에 조직 설계와 재교육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AX 프로젝트는 쉽게 좌초될 수 있습니다. 제4의 축인 지속 가능성은 AI를 굴릴 전력과 냉각,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에너지 정책과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제는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올 것인가가 AI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 현장이나 인근에서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BYOP 전략, SMR을 포함한 원자력, 연료전지, 그리고 고밀도 액체 냉각 기술이 포함됩니다. 2026년 현재 미국 전력의 상당 부분이 2030년경
AI 데이터 센터에 소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에너지 주권과 AI 주권이 사실상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축의 주도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오라클,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마일 아일랜드 원전 재가동을 통해 장기간의 전력 공급 계약을 확보하며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안정적인 베이스로드 전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와의 계약을 통해 소형 모듈 원자로를 기반으로 한 500메가와트급 전력 플릿을 구상하면서 차세대 AI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기존 서스코에나 원전을 AI 캠퍼스로 전환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통해 BYOP 전략을 가장 공격적으로 실행하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세기의 SMR로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돌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사막이나 기후 조건이 까다로운 지역에서도 대규모 AI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대상으로는 뉴스케일과 같은 SMR 벤더, 미국과 각 지역의 규제기관, 정책 분석기관, 그리고 전력 인프라 기업들을 들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은 SMR 설계 승인과 함께 데이터 센터와 연계된 미래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기술 공급자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기관과 TVA 같은 전력회사들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단축을 추진하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원자력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정책 분석기관들은 AI 데이터 센터가 향후 전력망의 10% 안팎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으며 그리드 안정성과 전기요금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회사와 인프라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를 새로운 대형 수요처로 보고 재생에너지, 원자력 연료전지를 결합한 새로운 전력 상품과 인프라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축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허가와 정치적 변수입니다. 원전과 SMR 프로젝트는 기술 문제 이전에 정치 지역사회와의 갈등, 규제 절차 지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전력망 과부하, 전기요금 상승, 정전 위험 등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SMR과 용융염 원자로 같은 기술은 아직 상용화 초기에 있어 실제 안전성 경제성이 검증되고 금융보험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너지 인프라 전략은 단일 기술에 올인하기보다는 장기 원전 계약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수요 관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의 축인 신뢰와 성장은 AI 시스템의 보안, 거버넌스, 규제 준수, 디지털 출처 확인을 다루는 층입니다. 에이전틱 AI가 점점 더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면서 얼마나 똑똑한가 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축에는 AI 보안 플랫폼, 에이전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생성물의 출처를 확인하는 기술, EU와 미국 등의 규제에 대응하는 솔루션들이 포함됩니다. RSAC 2026의 화두가 바로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였다는 점은 앞으로 이 영역의 투자가 빠르게 확대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축의 주도 플레이어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포함한 선두 보안 기업들, RSAC를 중심으로 한 보안 에코시스템, 그리고 LLM 관련 뉴스 리스크를 추적하는 플랫폼들을 들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팔콘 플랫폼을 확장해 LLM과 코파일럿, 다양한 AI 에이전트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기능을 추가하며 AI 시대의 엔드포인트 보안 허브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엔드포인트를 AI 보안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에이전트의 행동과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SAC 2026에서는 여러 보안 벤더들이 LLM 에이전트 보안, 데이터 보호, 디지털 출처 확인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제품들을 발표하며 AI 보안이 단순 기능이 아닌 독립 제품군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목할 그룹으로는 다양한 스타트업 보안 툴, 클라우드 보안 벤더, 산업 규제기관, 그리고 각 기업의 CISO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프롬프트 인젝션 탐지, 에이전트 행동 분석, 데이터 유출 방지 등 기존 보안 제품이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특화된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벤더들은 기존의 클라우드 SaaS 보호 기능 위에 LLM 에이전트 보안 모듈을 쌓으면서 통합된 AI 보안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기관과 업계 가이드라인은 AI 모델의 투명성, 데이터 사용 방식, 위험 평가와 완화 방안을 점점 더 구체적인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CISO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함께 우리가 도입한 LLM과 에이전트가 어느 데이터를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성장 축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파편화입니다. EU, 미국, 아시아 각 지역의 규제 속도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동시에 여러 프레임워크를 만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공격 표면이 넓어진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제 공격자는 서버와 네트워크뿐 아니라 프롬프트, 에이전트, 벡터 데이터베이스, API를 포함한 전체 AI 파이프라인을 노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출처 확인과 위조 방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AI가 만든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이는 곧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축에서는 최소 권한 원칙과 행위 기반 모니터링, 규제 변화에 맞춘 지속적인 거버넌스 업데이트가 핵심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상하는 제6의 축, 에이전틱 AI 운영체제와 AI 팩토리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5개의 축이 각각 데이터, 칩, 물리적 인프라, 에너지, 보안을 담당했다면 이 6번째 축은 그 모든 것을 위에서 묶어 하나의 AI 공장처럼 운영하는 상위 제어 계층입니다. 핵심 질문은 어떤 GPU를 쓰느냐에서 어떤 운영체제 위에서 토큰 경제를 굴리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추론 OS, AI 팩토리 레퍼런스 디자인,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 규제와 에너지까지 고려한 정책 엔진이 바로 이 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 축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이나모라는 추론 OS를 통해 프리필과 디코드를 분리하고 베라루빈과 그로크 LPU를 포함한 2기종 하드웨어를 하나의 논리적 시스템처럼 다루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베라루빈 ESX와 같은 레퍼런스 디자인을 통해 전력과 냉각, 네트워킹과 보안까지 포함된 AI 팩토리 설계도를 업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인 구글 클라우드와 인프라 파트너인 HP, 네비우스 그룹 등은 이러한 운영체제와 설계도를 실제 데이터 센터와 산업단지로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에너지 기업, 규제 대응 솔루션, 보안 플랫폼까지 이 운영체제 계층에 연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6의 축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계층이 사실상 모든 다른 축의 가치를 증폭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곱셈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GPU, 같은 모델, 같은 전력을 쓰더라도 운영체제와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에 따라 토큰당 비용과 응답 시간, 품질이 몇 배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 거버넌스와 규제 준수, 에너지 제약, 보안 정책을 모두 이 계층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기업은 규제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AI 공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계층을 특정 벤더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그 벤더의 기술 로드맵과 가격 정책이 곧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수준의 락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조 설비를 어디서 사느냐, 못지않게 생산 공정을 어떤 운영체제 위에서 설계하느냐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개 축은 각각 독립된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능의 원천이 아무리 좋아도 컴퓨팅 기반이 부족하면 충분한 추론을 수행할 수 없고 에너지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규모 서비스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물리적 실행과 거버넌스 보안은 현장의 AI가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하는 쌍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위에서 묶어주는 에이전틱 AI 운영체제가 등장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거대한 AI 공장처럼 동작하는 그림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지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델 경쟁의 시대에서 AI 팩토리 경쟁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 정책, 데이터 주권, 보안과 거버넌스가 모두 AI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되었고 이는 곧 국가 단위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모델 성능 지표뿐 아니라 3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축으로 하드웨어, 에너지, 데이터, 규제 환경을 함께 바라보는 장기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에이전틱 AI를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물리적 설비에 결합하는 과정에서는 기술 투자와 함께 조직 구조와 인력 역량을 함께 재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와 정책, 사업 전략 수립 시 고려하실 만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트폴리오는 6개 축을 모두 포괄화돼 특정 시기에 레버리지가 가장 큰 축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컴퓨팅 기반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제6의 축에 높은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둘째, 기술 투자와 더불어 규제 대응과 보안을 초기 설계 단계부터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에이전틱 AI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자체 AI 팩토리 운영 역량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외부 플랫폼에 의존할 것인지에 대한 수직 통합대 개방형 전략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전력망 강화, 데이터, AI 규제 정비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주권과 AI 주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3월 넷째 주 AI 산업 지형도 및 트렌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